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개장부터 해서 정말 처참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틀 후면, 모레면 이더리움에 또 개별 이슈가 있죠.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슈 일정까지 있었는데, 아무래도 개별 이슈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거시적인 이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이슈 자체가 묻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저희 구독자분들 같이 또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 떨어진 이슈라는 게 있게 되면 또 그 이슈가 해소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이슈들, 왜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지 이슈를 분석을 하게 되면서 언제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을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만 오늘 오전부터 바로 크게 급락을 했던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나스닥 또한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대로 봤을 때는 이 검은 색깔 선 50일선이 보이실 거예요. 50일선이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월요일부터 이렇게 불안정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열리게 되면서 2년물, 일본 2년물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이에요. 2년물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 것은 뭐냐면,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76%대로 갑자기 올라와 줘 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게 되면 금리도 같이 똑같이 이제 단기채 금리도 같이 상승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엔화 강세장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겁니다. 여기서 엔화 강세장이 이어지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엔캐리 청산 사태가 한번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로 거래가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 미국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미국은 금리 인하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금리 차 자체가 어떻게 돼요? 좁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좁혀지게 되면 당연히 대규모 청산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글로벌 자산 매각으로 이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예전 2024년도 8월달 같은 경우에 그래서 크게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때 아무래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되면서 급락이 나와졌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핵심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규모 청산이 나왔을 때가 바로 바닥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바닥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과거 엔캐리 당시에도 보시게 되시면 이 청산이라는 게 매도 물량이라는 거잖아요. 이 매도 물량이 무한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매도 물량이라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청산이 발생되었을 때 공포에 대한 공포감과 더해서 매도 청산 물량들 때문에 그 당시 나스닥 또한 크게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대량 청산이 나왔다는 것은 그 이상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좀 몇 거래일 지나고 나서부터 바로바로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은 또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그때 지지 라인을 깨면서 급락이 나와줬어요. 자,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의 하락이 나와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워낙 고점인 구간들이었었고, 지지 라인을 깨게 되면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투매 물량에 의해서 또 공포감에 더해서 대량 청산 이슈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큰 급락이 나와졌던 겁니다.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이슈들은요, 보통 10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2024년도 8월 달에 대량 청산이 된 겁니다. 그쵸? 대량 청산은 이미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미 한 차례 청산이 됐던 만큼 그 전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스닥이 크게 이런 식으로 지지 라인들, 이 추세 라인들이 이탈하게 되면서 큰 하락이 나와졌던 부분들처럼 똑같이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추세 자체는 타면서 51선을 지지해주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또한 현 위치에서 이전처럼 또 추세에 이탈하고 지지 라인 이탈하면서 툼에 나오면서 크게 급락을 하기보다는 대량 청산에 대한 이슈가 딱 나왔다. 그러면 거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도 8월 달에 한 차례 나왔던 겁니다. 보통 10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이 이슈가.
그러면 이전에 대량 청산이 나왔던 만큼 지금 그 이상의 만큼 청산 규모가 그렇게 커지는 않을 거다. 시장에 엄청난 큰 영향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현재 400만 원대를 크게 이탈하게 되면서 300만 원대 밑에까지 떨어지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런 공포감 때문에 지금 떨어진 것들이고, 오늘 밤이나 새벽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되겠지만 400만 원대를 이탈하다가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쌍바닥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 이더리움을 들고 계신 분들, 매도하려고 하시거나 손절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관망을 하시면서 좀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거의 바닥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는 손절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더리움이나 또 비트코인 이렇게만 오전에 떨어진 건 아니지만서도 사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낙폭이 큰 건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스트래티지 CEO에 대한 이런 발언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서도 사실상 비트코인을 정말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비트코인 매도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도를 할 거였으면 이미 매도를 하고 나서 말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흔들릴 만한 이런 단발성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1월 15일 날 MSCI 편출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캐리에 의한 이런 하락이 나와졌던 부분들이고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 안에서 1월 15일 날 MSCI 편출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또 다시 한 번 더 살아날지 여부가 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바닥이 형성되고 3개월은 행보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세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 가시고 그걸 가지고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관망을 하시다가, 그리고 상승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더리움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분명히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많이 힘드신 건 알겠지만 저도 똑같이 들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뭘 하고 있냐면, 앞으로 지금 들어가 있던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다 들고 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서 어떻게 살아나오고 어떻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 그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좀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하면서 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 놔둔다고 해서 모든 코인들이 급등하거나 올라가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또 걱정되시는 코인들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 코인들 보기 싫어도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구독자 방안에서 오늘도 그렇고 주말 동안에도 틈틈이 보면서 들고 계신 코인들에 대한 대응 방법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꼼꼼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한다고 해서 피하지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 나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여나 지금 들고 계신 코인들 중에서도 이제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다만 놔두지 마시고 구독자방에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자방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에 첫 번째 칸 여기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이 페이지에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방 링크를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들어오시면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 다 들어와 계시고 또 이제 같이 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같이 또 힘내고 또 긍정의 힘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자,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좀 총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더리움이 지금 하락한 거는 2년물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엔캐리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하락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물량들이라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량 청산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었을 때는 결국 이제 시장의 바닥이 그때부터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이나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열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밤이나 새벽에는 낙폭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밤 늦게 보시면서도 낙폭이 커지는 걸 보고 너무나도 좀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손절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어서 여러분들 코인들 대응 전략들은 개별적으로 해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래도 지금 상황 안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대응 전략이나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들 꼼꼼하게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독자방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그리고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